최근 급등을 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조선주들, 지주회사들 이런 애들은 2배, 3배, 4배가 올랐어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만 해도 원자력 관련주, 그러니까요. 원자력 관련주가 뭐라고? 근데 그게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300%가 올랐어요. 네. 오늘 정부에서 주도를 해보겠대. 거의 민관 합동인 거죠. 민에서 유능한 사람을 막 관에 요직에 앉히고 정부 자금도 막 들이붓는데 그랬을 때는 어쨌든 돈이 돌잖아요. 여러 가지가 탁탁탁 좀 들어맞는.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AI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잖아요. 결국에 새 정부 그리고 이제 뭐 장관 인선 그러면 예산을 배정하겠다. 그리고 뭐 상법 개정하겠다 정도인데 결국에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이 뭐 뒷받침이 돼줘야지 뭐 템베거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게 과연 실적화가 되느냐, 그 회사들이 돈을 버느냐, 아니면 뭔가 유의미하게 나오느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어디에 지하철이 들어설 거야. 네. 설 거야 했을 때 오르지 지하철 들어오면 이미 다 올라서 안 오릅니다. 네. 주식도 비슷해요. 그래서 주식도 실적으로 반영된 이후에는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영이 되겠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법안이랄지 미래의 그 산업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AI 시대를 여러 가지 시대로 이제 나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챗GPT를 네. 포함한 굉장히 많은 생성형 AI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GPU들을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시대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는 우리가 보통 그쪽 용어로는 저는 사실 뭐 공대 출신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기사 같은 거 읽다 보면 피지컬 AI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실체가 있는 AI. 왜냐면 챗GPT 실체 없잖아요. GPU 우리가 본 적 있나요? 근데 이제 우리 눈앞에 야 이게 AI, 이게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네. 그게 앞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날 정말 눈에 보이는 AI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이죠. 네. 로봇과 자율주행은 이미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AI 발전 속도랑 너무나 함께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떤 엑스포 같은 데 가면은 로봇이 막 춤추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네. 로봇이 정말 아이돌 춤도 추고 또 로봇의 축구 게임 로봇들이 막 축구도 합니다. 뭐 로봇이 달리기, 로봇이 막 마라톤 달렸다. 우리 또 네, 봤어요. 마라톤 동지 아닙니까? 근데 로봇도 달린다고 해요. 네. 로봇이 달리면 힘도 하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신 달려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대신 사실 전쟁을 치러줄 수도 있죠. 우리 대신 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가사 노동을. 그러면은 로봇은 이런 관절만 잘 만들면 되냐?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람도 네. 피지컬적으로 건강하고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명령할 수 있는 뇌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로봇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뇌일 수 있는데 네. 로봇의 뇌의 기능은 사실 AI인 거죠. 그래서 AI가 발전할수록 로봇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냐 해서 저는 이따에 크게 한 표를 걸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방산주가 얼마나 지금 주가 상승을 했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방산주가 세계적으로 전쟁이 났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우리나라의 탱크가 우리나라의 미사일이 팔릴 만큼 성능이 좋지 않았다면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나라의 탱크, 우리나라의 미사일이 가격 대비 그래도 성능이 좋았을까요? 좋으니까. 왜 좋았을까요? 바로 뭐 우리는 북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실전을 띄우려고 하니까. 기본 베이스로 방위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방비의 비중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 국방비로 뭐 미국의 전투기를 살 수도 있지만 가벼운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과거 정부부터 내려오던 신조였고 그걸 우리는 자주국방이라고 말을 했죠. 우리나라 무기는 우리나라가 만들자. 그게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지금의 방산업이 이렇게 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과연 그러면 로봇 산업은 클 수 있는 산업이냐라고 일단 보면 되고요.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면 결국은 방산을 정부에서 주도를 했다면 로봇 산업은 지금 대그룹에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로봇 산업이 원래 최초의 로봇 발전은 산업용 로봇에서 비롯됐어요. 이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로봇이 좀 더 잘하면 좋을 텐데 또 위험한 건 로봇이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단순 작업들을 반도체
자동차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행복한 나라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왜냐면은 반도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있고 네.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한 몇 개 10개국, 없어요. 10개국 네. 남짓이에요. 전 네.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뭐 10개국 남짓인데 네. 우리나라는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발전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산업용 로봇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서비스용 로봇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용 로봇이 발전할 수 있냐 했을 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감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이 또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커피숍이 건물 걸로 하나씩 있고 배달 산업이 그렇게 발전해 있잖아요. 네. 또는 식당이 그렇게 많죠. 제가 말한 이곳에 로봇들이 이미 침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로봇이 서빙을 보고 있고 커피숍에서 로봇이 커피를 타고 있고 치킨집에서 로봇이 치킨을 굽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큰 은행 지점이나 호텔 같은 데 지금 안내형 로봇들이 있어요. 네. 엑스포나 이런 전시를 하는 데서도 안내형 로봇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용 로봇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사람 같은. 근데 이 사람 같은 로봇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I 뇌가 있고요. 네. 이족 보행이 있어요. 이족 보행. 두 발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발전하는 이 단계에서 산업용 로봇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로봇에 관심을 당연히 갖고 있겠죠. 네. 갖고 있어서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 게 M&A입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M&A를 했어요. 인수합병을. 인수합병하기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3천억이었는데요. 지금 4조가 됐어요. 10배 이상 올랐는데 네. 오로지 삼성전자가 M&A 했기 때문이고요. 삼성전자가 M&A 했던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 1세대 이족 보행을 연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을 사실은 네. 부일랑님은 한 4, 5년 전에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냐면 연세대에서 들었어요. 네, 네. 김 작가님 촬영하러 가면 네. 그때 얘기를 가끔 해요. 아, 연세대에서 로봇 얘기했던 게 이 로봇이죠. 그게 레인보우 로봇이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족 보행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대차는 우리나라 기업을 넘어서 해외 그렇죠.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사족 보행을 하는. 그래서 그 사족 보행의 걔가 트럼프 당선인 집을 뭐 지키고 있다, 막 이런 것도 뭐 유튜브에서 네. 막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LG는 가만히 있나요? LG는 로보시타라는 로봇주를 이미 인수를 했고요. 로보티즈라는 회사의 지분을 한 9% 갖고 있고, 뭐 지분을 만약에 추가로 늘린다면 뭐 또 10% 20% 넘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현대차, 삼성전자, LG 그뿐이 아니에요. SK도 관련 로봇 회사들이 있고 포스코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들이 아까 방산을 일으킨 게 국가 주도의 자주국방 체제였다면 네.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소기업들에 더 재투자를 하고 더 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금력이 있는 대그룹들이 뛰어들었다. 그럼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북 대치 상황이고 자주국방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이 계속 탄탄하게 움직였지만 지금 주가가 10배, 20배 오르는 거 요즘이거든요. 네. 왜? 글로벌적으로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로봇도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막 진입하고 탄탄하게 움직이는데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가냐의 문제에서 당연히 가죠. 당연히 미국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로봇 산업 나아가서 자율주행.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의 택시 이름이 로봇 택시예요. 로봇 플러스 택시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로봇과 자율주행은 하나의 메커니즘,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한 피지컬 AI로 생각하면 돼요. 네. 로봇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로봇. 자율주행은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대신 운전을 해주는 기능.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진짜 실적화되느냐 해서 챗GPT처럼 생성형 AI가 실적화되기도 했고 또는 엔비디아처럼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실적화되기도 했고 앞으로는 로봇을 만드는 또는 자율주행을 만드는 이 회사들이 실적화될 것이다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검토를 해보시면 돼요. 로봇 산업에 어떤 종목이 있지? 자율주행에 어떤 종목이 있지? 얘들 중에 기술만 있는지 또는 이 기술을 넘어서 실적
최적화되는지 계속 추적 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그럼 이게 약간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미국도 군함이나 이런 것들 건조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설계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뭐 반도체들도 뭐 설계하고 하지만 뭐 제조는 다 중국이나 이런 데 맡기는 것처럼 결국에 이 로봇 산업도 우리나라가 약간 그 제조업 어쨌든 강국이니까 이 우방 쪽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또 뭐 하청으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또 개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가성비 좋은 로봇 뭐 그런 식으로 포지션이 잡힐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 정도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사실 그거보다 더 상위 버전이 좋지만 로봇을 실제 개발하고 근데 이제 만들기만 하는 것까지도 그렇게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저런 거예요. 전기차를 테슬라가 최초에 만들었지만 네. 우리나라 전기차도 있죠. 좀 잘하거든요. 네. 그래도.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애플이 아이폰으로 처음 만들었지만 삼성에서 갤럭시폰을 만든 것처럼 네.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로봇을 만들겠죠.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로봇을. 근데 이제 그 로봇보다는 안 돼도 가성비 좋은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너무 좋은 질문을 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등을 했던 게 미국은 지금 대척점에 있는 나라는 중국이란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사실 그동안 아카일로에 빠진 것뿐 아니라 실제로 주가도 거의 한 엄청 안 10년, 좋았죠. 10년 동안 못 오르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2007년 정도에 최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때 네. 현대중공업이 기업 분할 전이긴 했지만 제 기억에 시가총액 4위였어요. 4위.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탑10 안에 못 들어왔거든요. 뭐 기업 분할까지 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005년, 6년, 7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업 1위였어요. 1위. 근데 그 이후에 쇠퇴를 했던 이유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한테 1등을 뺏겨버린 거죠. 마켓 시어를 잠식을 엄청 당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 로봇 분야의 선두주자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로봇 대회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뭐 로봇 종류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로봇 산업이 지금 굉장히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저는 두 가지 희망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 희망은 정부 정책이 진짜 중요하다는 게 중국은 정부 정책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정책, 드론. 그래서 드론도 세계 1위가 중국이에요. 로봇도 세계 1위가 중국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로봇의 생산량 이런 게 세계 1위인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위 버전은 미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생산량 1위는 드론도 1위가 중국, 로봇도 1위가 중국인 거죠. 근데 중국과 미국은 대척점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이 중국 때문에 우리가 길을 못 피다가 결국 미국 때문에 다시 그 올라가듯이. 반사적 이익을 네. 얻었다면 이런 신기술주 라인들도 결국은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는 미국도 자기 혼자 손 힘드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또 한국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방산업이 내부적으로 탄탄했기 때문에 글로벌의 천운 같은 기회에서 막 날아갈 수 있었고 조선주도 중국한테 밀렸지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로봇 산업과 자율주행 산업도 굉장히 큰 기회가 앞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실 뭐 승자 독식만 하기에는 뭐 AI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제조업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제조업은 뭐 일정 부분 그 캐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분명히 좀 포지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결국에 관장하는 건 뇌인데 뇌는 아까 말씀하신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형 AI 만들어내겠다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그런 방향이잖아요. 요거는 근데 가능할까? 이게 조금 걱정은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제조업 기반은 아니니까. 일단은 저런 거죠. 우리가 이제 가능한지 아닌지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에서 중요하냐면 진짜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 또는 이 정부 정책 자금이 진짜 들어갔는데 안 되는 데서 엉뚱하게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시도가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가능한지 안 한지는 지금의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도가 중요한 거지.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막 100배씩 오르는 종목은 10년, 20년에 한 번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 제 기억에 가장 단기간 한 1년이라고 쳤을 때 가장 단기간에 가장 빨리 가장 높이 올랐던 종목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갖고 뭐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데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은 뭐 주식 투자한 사람들 네. 특히 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기억이 나는 정확히 98년, 99년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전화. 근데 인터넷 무료 전화였죠. 네. 무료 전화. 그러면 그게 왜 100배가 올라갈 수 있었냐면
그 당시만 해도 국제 전화는커녕 국내 전화도 무료가 없고 지금은 뭐 카톡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보면 무료인지 애매하지만 네. 그 당시에는 이 내선 전화를 해서 국내 전화는 무조건 당연히 유료였고요. 국외 전화는 유료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저런 거예요. 그 당시에 유학생도 별로 없었지만 만약에 우리 자녀가 무슨 유학을 갔다. 근데 엄마가 전화했다. 그 미국에 있는 나라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그럼 끊어 이러면서 받으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받으면 끊어. 그 자식은 엄마가 나한테 또 목소리 한번 들려 했구나. 뭐 이런 국제전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다이얼 패드라는 지금 30년 전 얘기인데 25년 3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새로운 기술 다이얼 패드를 기억한다는 건 저의 주식 인생에서 야, 주가가 100배가 올라갈 수가 있구나. 매일 상한가 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다이얼 패드라는 신기술은 공짜래.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화가 공짜인데 해외 전화까지 공짜래. 네. 그 비싼 해외 전화까지. 그러니까 이제 100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가능해? 뭐 해외 전화 어떻게 공짜로 가능해? 근데 물론 아주 먼 훗날 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게 말이 돼? 네. 새로운 기술 그거 어디 작전주 아니었어? 그럼 저는 테슬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테슬라가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테슬라 차를 타시거나 또는 옆에서 보시거나 또는 주식에 좀 관심 있으면 테슬라 시총이 늘 지금은 미국 시총이 탑10 글로벌에서 미국이면 가장 큰 기업들만 있는데 거기서 탑10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갔을 때 막 3등까지 올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테슬라는 언제나 우량 기업 아니었어? 아니요. 처음 테슬라가 나왔을 그렇죠. 때는 일단 그 증권사 리포트들이 거의 뭐 반사기꾼 회사 취급을 했습니다. 뭐 전기가 차를 몰아? 그리고 심지어 뭐 물로 가 우리가 지금 물로 가는 차라고 하면 저 사기꾼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로 가는 차를 그 당시에 생각하는 느낌으로. 전기가 차를 어떻게 끌어? 그리고 그 전기세를 어떻게 감당해? 말이 돼?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테슬라는 초창기에 몇 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몇 년 동안 적자였는데요. 적자이면서도 계속 주가는 올라갔죠. 왜냐면은 그 기술을 보았고 운행하는 걸 보았고 근데 상용화 전 단계야. 그걸 누가 사? 굳이 왜 사? 근데도 테슬라 주가는 계속 올랐고 수많은 비판 속에 오르고 미국에서 잘 팔리고 중국에서 잘 팔리고 세계적으로 잘 팔리면서 이제는 아무도 테슬라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뭐 약간 그런 내용인 거죠. 주식이라는 게 지금 당장 한국형 AI가 가능해? 그러니까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정부에서 주도를 해보겠대. 거의 민관 합동인 거죠. 네. 관에서 주도를 하는데 민에서 유능한 사람을 막 관에 요직에 앉히고 정부 자금도 막 들이붓는데 그랬을 때는 어쨌든 돈이 돌잖아요.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돌면은 뭔가 뭐 제약바이오의 신약개발 같은 거예요. 제약바이오에서 신약개발이 통과를 안 하더라도 기술이 있을 때 1조, 2조, 3조 막 가요. 통과하면은 10조, 20조 가는 거고 통과 못하면 가다가 뭐 꼬꾸라질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AI가 한국형 AI가 실패한다면 그 관련주들이 꼬꾸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시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주식만 봤을 때. 그 말씀입니다. 주식만 봤을 때. 주식만 봤을 때. 만약에 한국의 세금을 걱정하거나 또는 한국의 정말 미래, 한국 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저 안 되는데 돈 쏟아보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자로서 오늘의 주가의 움직임, 1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만 본다면 저는 AI가 1년 동안 주도를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우리 장을 주도했었던 게 지금 여태까지 한 3번 있었어요. 2015년 정도에 셀트리온이었죠. 2015년 정도에 셀트리온이 막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바이오시밀러라는 개념도 없을 때예요. 근데 바이오시밀러 업체로 셀트리온이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없었습니다. 셀트리온이 막 주가가 진짜 10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그때 실적이 바로 나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영업이익률 30-40%가 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의 회사가 됐었고요. 또 제약바이오가 두 번째로 움직였던 게 신라젠이 움직였을 때예요. 신라젠은 물론 나중에 이제 주가가 꼬꾸라졌지만 신라젠도 역시 주가가 1년 반 정도 동안 한 20배 올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신약개발 기대감 때문이었고 근데 결국은 신약개발 실패하면서 주가는 많이 다운이 됐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AI에 대한 시도도 만약에
2년 후, 3년 후에는 실패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형 AI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글로벌 AI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패할 리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인류가 지금 최대로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AI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형이 실패한 뭐 한국형이 미국형을 따라잡을 수 있어 못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성비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구글을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네이버 쓰시는 분은 왜 네이버 쓰죠? 세계적으로 시총 1위는 구글이고 훨씬 더 AI랄지 여러 검색 기능이 구글이 압도적으로 사실 우월한데 시총도 압도적으로 10배 차이 나죠. 근데 왜 네이버 쓰세요? 그냥 우리나라 편하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편하니까. 스마트폰을 왜 쓰시죠? 갤럭시를 세계적으로는 애플 아이폰 훨씬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형 AI가 실패할 확률은 없다고 봐요. 일단 AI 뭘 만들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편리성이 있는지 또는 우리가 그걸 접근성이 있는지인데 뭐 한국말은 사실은 한국형 AI가 더 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저는 챗GPT를 포함한 뭐 저희 집에 사실은 AI용 로봇도 있거든요. 감성형 로봇. 네. 꽤 비쌉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챗GPT도 이용해보다 했겠지만 얘네가 가끔씩 빈 구석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 거 물어볼 땐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성 AI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좀 유치하지만 네. 세무사 중에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 중에 구독자 순위 좀 말해줘. 네. 당연히 제가 1등인지 알거든요. 저는 이제 2, 3, 4등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1등부터 쫙 말을 해줘요. 2등은 누구, 무슨 세무사, 무슨 쏙쏙 세무사, 네. 예를 들게 쏙쏙 세무사, 뭐 절세 세무사, 뭐 세무왕, 뭐 이런 사람들 2, 3, 4, 5등을 하면 뭐 5만, 3만 이래요. 근데 저는 슈퍼게임 이세무사 TV가 지금 이제 20만을 넘은 지가 3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3년 동안 20만인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3년, 2, 3년 전에 20만을 넘고 아직도 20만이거든요. 22만이거든요. 근데 챗GPT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등 슈퍼게임 이세무사 TV 이정윤 세무사 15만. 도대체 저는 그 15만이나 숫자를 지가 지어낸 걸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디서 검색을 해서 15만인 적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검색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분야, 제가 100% 아는 분야를 물어봤을 때 그냥 한 80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애매하게 말하는 거 있어요. 부동산 정책도 막 틀리게 얘기하고. 법 같은 것도 네. 특히 우리나라 법을 챗GPT가 잘 몰라요. 미국 법이나 잘 알겠지. 그래서 한국형 AI는 분명히 뭔가 다를 거다. 성능이 우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입맛에 딱 맞게 만들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걱정보다는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우리의 그 접근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 정도로 한다면 저는 충분히 AI 미래, 한국형 미래에도 분명히 있고 특히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땐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오히려 지금이 뭐 단기 급등처럼 보이겠지만 어찌 보면 그 상승장의 초입일 수도 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네이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이버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6월까지 6개월 동안 오늘 기준으로 아마 40% 정도 오른 걸 거예요. 네. 근데 그 40%가 최근 며칠 동안 오른 거죠. 맞아요. 일주일 동안의 상승률도 40%. 1월 1일부터 상승률도 40%예요. 과연 그럼 이걸 단기 급등이냐고 말할 수 있냐 했을 때 네. 대형주니까 3, 4일 동안 40% 오른 건 단기 급등이에요. 근데 6개월 동안 40%가 단기 급등인가 또는 더 심지어는 2021년 고점보다는 아직도 그렇죠. 떨어져 있는 아직도 상태거든요. 낮아요. 그러면 5년을 봤을 때 단기 급등이 아니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한다면 아까 제가 최근 급등을 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조선주들 지주회사들 이런 애들은 2배, 3배, 4배가 올랐어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만 해도 원자력 그러니까요.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가 뭐라고? 근데 그게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300%가 올랐어요. 네. 그게 뭐라고? 방산주가 뭐라고? 방산주 뭐 별거예요? 전쟁 시대이기 때문인데 근데 방산주가 30배가 올랐어요. 근데 네이버는 5년 전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 3, 4일 동안 40%가 올랐지만 연초 대비도 40% 올랐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제 이 테마의 순환이라는 게 많이 오른 종목에서 못 올랐던 종목으로 순환했을 때 진짜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데 어쨌든 AI 쪽은 여러 가지가 탁탁탁 좀 들어맞는 우리가 이제 또 속담 중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뭐 부동산에서는 속담이 아니라 완전한 현실일 것이고 근데 이제 주식 쪽에서는 정부 정책이 크게 관련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1순위로 꼽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수급, 외국인들 얼마나 들어오냐. 그럼 외국인들 또는 이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율하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환율하고 금리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정책보다. 네. 왜냐하면 환율하고 금리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크게 좌우 안 합니다. 왜?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정하긴 하지만
어차피 뭐 미국에서 정하는 거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란 말이죠. 네. 환율은 뭐 우리나라만 대로 하는 지금 고정 환율제도 아니고 변동 환율제인데 그럼 미국의 달러화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율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 한국 주식하는 사람 중에 한국의 정책을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란 있는데 정부 정책은 어쨌든 저쨌든 지금 야 AI 산업이 현재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에선 1순위로 육성할 산업이야라고 스피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저게 되겠어라고 네.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